안녕하세요. 정치 비평과 행동 정치비행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구속하면서 적용한 혐의 내용에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태국에서의 송환 절차부터 뉴스로 생중계를 하며 마치 이 대표의 의혹을 사실로 증언해 줄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었고, 법무부 장관이란 자는 이 대표와의 관계를 깡패와 깡패 배후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검찰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보수 언론, 보수 유튜버들은 이 대표의 혐의가 확정적이라며 이성을 잃은 악의적 공격을 계속했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한동훈이 자기 입으로 끝까지 찾아서 엄단하겠다던 가짜 뉴스의 유포지가 검찰 자신이 된 것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정치 탄압, 가짜 뉴스 사기극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적 책임을 묻고 끝까지 바로잡을 것을 바랍니다. 이처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단 한 줄조차 올릴 수 없는 명백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왜 무리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피의 사실을 흘려가면서 필사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잡고 싶어하는 걸까요? 대장동으로 이 대표를 엮어보려던 검찰의 의도와는 다르게 파면 팔수록 검찰 내부에 카르텔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포함된 50억 클럽은 이제 대장동 비리의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대장동 수사 검사들은 박영수 전 특검, 윤석열과 매우 특별한 사이입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연히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구입하고 우연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무마한 것도 윤석열 밑에 검사들이고, 또한 우연히 50억 클럽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도 윤석열 밑에 검사들이라며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필연을 짚어냈습니다. 쌍방울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쌍방울은 애초부터 검찰이 핵심임을 간파했고, 검찰 출신을 사회이사로 대거 영입하였고, 이들 중에는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진 이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양재식은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를 직접 변호했고, 심지어 대장동 일당들도 그를 두고 신의 한 수로 평가한 인물입니다. 대윤 윤석열, 소윤 윤대진이라 불리우며 호영호재하는 사이에 윤대진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서도 현직 검사 신분의 윤석열이 직접 소개해준 변호사가 이남석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며 무리한 수사를 감행했던 이걸영 또한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이 김만배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사하지 못할 거라고 조선일보가 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윤석열 밑에 검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재명 연루설을 끊임없이 유포하며 사실 왜곡에 앞장서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장제원 국힘 의원을 향해서 쓰레기 같은 XX라는 욕설을 퍼부었답니다. 차기 총선에서 여당이 200석을 확보해 정치를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등 정치 참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는 예배에서 장제원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정치를 하면서도 예수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쓰레기 같은 XX들이 떠들고 난리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200석을 만드는데 절대 방해하지 말라며 자신들이 지지하는 차기 대표 후보자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전광훈은 국민의힘 점령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수개월 전부터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실제 전당대회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윤심의 대표 주자인 장제원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이유를 김어준 공장장은 윤핵관에서 장제원을 대신해 정광훈 본인이 입지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별의별 인간들이 설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이 정도까지 정당을 좌지우지하는 종교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바이든 날리면을 능가하는 외교 참사를 남기고 다보스 포럼으로 이동한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주요국 정상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녹색 경쟁력에 대한 관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개발 도상국조차 예외 없이 동참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나홀로 탄소 중립의 대안이라며 원전 기술을 공유하고 수출하겠다는 엇나간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보스 포럼 회의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 민망하고 창피합니다. 무지가 불러온 또 하나의 외교 참사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못된 버릇은 국내에서도 충분한데 뜬금없는 원전 확대를 신재생에너지 녹색 경제판에서 혼자서만 부르짖고 있으니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일정으로 귀국한 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영업사원이라는 자가 거래처 사장님 얼굴에 술잔을 집어던지는 기행을 하더니 스위스에서는 팔리는 물건은 안 팔고 다들 쓰고 버린 물건을 주워와서 이 물건이 최고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이런 영업사원을 계속 둬야 하는 걸까요? 정치비행이었습니다.